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조금 좀 쉬어가는 대신에 중국 관련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쪽에서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자세히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맞춤 전략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보다는 전화를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집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전 매매 정수 너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 대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유튜브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좀 완화된 모습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안 서명식도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조금 늦은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 1월 효과 내지는 신년 효과는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보게 되면 특히 개인 투자자 안 좋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럼 된다라는 증거를 내서야 되는데 삼성전자 강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LG노텍,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기, IT 섹터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강한 거 여러분들 잘 확인이 되고 있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내에서는 일단 IT들은 대장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약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약하면서 그럼 뭐가 움직이느냐? 못 움직여서 오늘 지난주에서는 조선주가 움직였는데 오늘 좀 건설주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물론 강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서는 저는 지수가 2250에서 2300 정도를 한번 시도를 하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에 하나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냐? 아니요. 오히려 조정 시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여기서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데 돌파가 되게 되면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단 IT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오늘 IT들이 특히 코스닥 쪽에 IT, AMOLED라든지 장비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디가 움직입니까? 항상 IT가 조정받으면 다른 후발 IT가 움직이거나 그게 이제 2차 전지였던 거죠. 아니면 항상 IT가 조정받으면 제약주나 화장품, 다른 섹터들이 움직여요. 게임주라든지. 그래서 오늘 보면 게임주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은 굉장히 강합니다. 한한령 해제 이슈뿐만 아니라 춘절 24일서부터 30일까지 이제 중국 그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강세를 움직여주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그런 이슈 전에 한 주 앞서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거기서 쫓아갈 게 아니고 오늘 굉장히 강해요.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면세점 관련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호텔신라도 계속 강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일단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 자리가 2115.55인데 지금 2215.35. 그러니까 이제 불과 1포인트도 안 남아났어요. 지금 전고점 돌파를 지금 이제 곧 오늘
당장도 할 수가 있는 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조정을 받아봤자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것도 없고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 이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치 이번 주는 2250에서 2300까지 열어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단기 목표치인 거고요. 중장기로 볼 때에서는 다시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꽉꽉 눌러놨고 안 움직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도 그것도 못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전고점 돌파가 되게 되면 얘도 이쪽으로 따라 올라갈 거니까 결국은 바닥에 있는 개별주들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뭐가 됐든 간에 뭐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 지금 보면 이슈 같은 경우는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트럼프 김정은의 대화를 희망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 아까 전에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좀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주는데 뭐 단타성으로 매매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스가 지금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뭐 찌라시이긴 하지만 이제 한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얘네들은 주변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그러니까 얘네들을 주도주라 내지는 강세 그 시장 중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의 중심주를 본다라 그러면 IT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이건 보자마자 아 이거 차트 강하다. 이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얘가 뭡니까? 2차 전지. 그렇죠? LG화학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러면 시장의 지금 중심주는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화장품을 매매를 하든 게임주를 매매를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재개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남북교역주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심 섹터에는 IT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IT 웬만한 애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뭐 주성엔지니어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애들 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발로 움직이는 게 뭐냐. 지금 보면 눈으로 보듯이 LG화학과 삼성전기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강했었던 아니, 기존에 그 2차 전지였던 일진머티리얼도 강하죠. 그러면 결국은 따라가는 건 후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성하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조정을 오늘 정도 장중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살짝 밀리고 다시 움직이면 올라갈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올라갈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25,000원만 가더라도 거의 10% 정도 올라가고요. 3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3만 원 올라가면 30%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목표치가 나오니까 그 절반만 가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중심주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주 해도 됩니다. 뭐 그다음에 화장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제약주 해도 좋고 뭐 한데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도 괜찮은데 중심주가 뭐다? IT다. 근데 IT는 뭘 해야 된다 지금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LG화학과 삼성 SD를 볼 때에서는 반드시 2차 전지를 넣어놔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후성,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 지금이 매수 시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려볼까요?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가 만약에 오늘 장에 좀 밀렸으면요. 좀 기다려서 저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형주 2차 전지가 지금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뭐 이슈는 이미 벌써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 이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랑 LG화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형주가 가게 되면 결국은 코스닥 종목들, 뭐 콘덴서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종목들 조그만 것들이 이제 하나둘 하나 튀게 되면 저게 튀면 요게 튀고 요게 튀면 쟤도 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열어서 강세를 확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 조금만 눌리더라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 SDI와 LG화학이 오늘 약했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지만 이쪽이 강하게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이런 종목들, 이 세 가지 종목 사실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였었죠. 그런데 마침 오늘 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짝하고 있는 뭐 중국 관련 종목들, 화장품,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좀 타이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긁고 가다가는 오히려 좀 손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2천 원에 30%. 16만 2천 원에 30%시면 지금 손실 보고 계시군요. 예, 손실이 많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 될까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기차에 관련주 SDI나 LG화학은 날아가는데 네, SK이노베이션도 전기차 관련 메인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전혀 오르지도 않고 네, 지난번에 14만 원 깨지면 던지려고 그랬는데 네, 다른 전문가님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져왔는데 네. 또 14만 원도 깨지고 잘못하면 14만 원도 깨지게 생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13만 6천 원이 정저점인데 네. 거기도 깨지면 완전히 던져야 되는 건지 좀 상담을 좀 자세히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 한번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SK이노베이션을 제가 이 서울경제에서 강력하게 이게 서울경제에서 대강연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 4년 전인데 저는 네. 그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10만 원 초반, 10만 5천 원, 10만 원 초반에서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게 지금 벌써 2, 3년이 좀 지난 상황이 지금 2, 3년 동안 올라갔고 지금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시청자분님이 말씀하셨던 2차 전지 부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LG화학 부분이 일단은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점유율을 볼 때에서 LG화학이 크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즉 국내에서도 포지션으로 볼 때에서는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2차 전지 예, 시장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네. 공략할 거면 당연히 1등주를 못하면 2등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들 공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선택은 좀 잘못됐다고 SK이노베이션은 봅니다. 다른 파트지 있지 않습니까? 화학 부분도 있고 아, 그렇죠. 정유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전기차를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기차 부분으로 만약에 보고 들어갔다라 그러면 가장 좋은 놈을 사야지 왜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가장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일단 그 선택이 일단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에서 61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61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강하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61선 밑에 있다면 나는 약하대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말을 하고 있어요. 60일 밑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밑으로 더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더 사준 것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하고 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세요 한번. 60에서는 이미 깬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약하니까 난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서 7만 5천 원부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조정을 받고 나는 잠을 잘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더 싸게 들어가려다가 그러니까 이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는 60에서 밑으로 하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버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추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추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하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조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상승 부분에서 절반 조정 정도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절반 정도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 가격이 대략 한 13만 원 초반대인 것 같은데 뭐 13만 원 초반대나 13만 5천 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는 이유,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하락 추세돼 있으니까. 근데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6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돌려세우고 있죠. 추세도 넘어가고 있고 이미 앞전에서도 여기서 한번 넘어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잠을 깨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LG화학을 바닥에서 여기 있을 때에서 61선 여기 뚫고 조정받길래 제가 그 지난주에서 대형주는 LG화학을 사야 돼. 이란 사태 있을 때에서도 차라리 얘를 공략하라 했었던 것도 얘였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거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얘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추세가 얘는 오히려 상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SK이노베이션보다는 삼성 SDI가 낫고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낫다라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아버님이 궁금했었던 부분들 왜 SK이노베이션 왜 빠지느냐? 얘는 이미 벌써 빠질 자리로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빠질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싸다고 지금도 많이 삽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요. 오히려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꼬였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을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달 정도로 보는데 한 달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얘는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LG화학이 전기차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면 나중에서 얘도 전기차 이슈로 나중에선 얘도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 있죠? 16만 2천 원. 거기는 회복을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뭐보다? LG화학과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LNF는 다 올라가도 가장 마지막에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꼴등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홀드하고 가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손절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대형주 치고는 너무 지금 손실폭이 커요. 마이너스 15% 정도면요. 개별주 따지면 한 2배 보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개별주로 타지게 되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보다는 좀 지겹더라도 좀 버티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해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삼성 SDI, LG화학이 지금 자리에서 막 많이 올라가면 그럼 결국은 나중에 쫓아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LG화학이 조정받으면 걔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에 LNF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차라리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목표치도 커요. LNF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미 얘도 돌려놨고 조정받고 움직이면 3만 원만 올라가더라도 30%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목표치 가졌고 저는 근데 2차 전지가 LNF 기준으로 3만 원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 여기 전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50%라면 1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목표치가 큰 종목들로 차라리 신규 매수로 아니면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라 그러면 그쪽 사지 마시고 좀 가벼운 쪽.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저점이 13만 6천 원이에요. 네. 거길 깨지면 어떡합니까? 보유요. 그래도 보유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이 SK이노베이션이 조정받으면 어디서 사고 싶냐면 한 10만, 이게 3분의 2 자리, 그러니까 618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 자리가 한 13만 원 초반인데 13만 5천 원부터 해서 한 12만 원 사이에서는 사고 싶은 종목이에요. 그럼 12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려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아버님 보고 16만 원 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3만 6천 원이 깨지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하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내려오면 사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저는 오히려 내려오면 사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사란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3만 원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버님은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초반대에서 12만 원 사이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잘못 사셨으니까 요거를 지금 대응하기가 곤란하신 건데 이거는 이미 벌써 만약에 손실폭이 2, 3%밖에 되지 않으면 손절했다가 차라리 다른 종목 교체하시면 되지만 지금 물림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의 의미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른 전문가님들이요. 네. 계속 그걸 보유하라고 그래가지고 1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 아니고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요거는 사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손절하고 싶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이거는 손절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후회하지 않을까. 그럼 차라리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안 내려고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건 그냥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벌써 손절 라인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손절할 거였으면 한 2, 3일 전 내지는 일주일 전에 한 15만 원 선에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손실폭이 조금 크셔서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성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가를 최대한 좀 낮춰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예요. 딱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 432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23만 4천 원에 들어가셨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10% 수익 보고 계신데요. 오늘 계속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삼성 SDI 굉장히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마침 상담이 들어왔어요. 네, 네. 이 삼성 SDI 이게 참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장의 지금 2차 전지 바로미터로 보거든요. 바로미터라는 얘기는 바로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강하게 움직임으로써 해서 LG화학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삼성 SDI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LG화학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에코프라든지 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따져보면 한 2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전기차도 움직이고 수소차도 움직이고 관련 섹터들이 싹 다 움직이게 됩니다. 콘덴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의 역할은, 그러니까 얼굴마담이라 그러죠. 얘가 가야지 다른 애들이 가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장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2차 전지 다른 종목들도 무너지게 되는데 다른 2차 전지는 관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보게 되면, 자, 지금 문자 종목으로 왔기 때문에 23만 4천 원에, 자, 23만 4천 원에 비중이 30%다. 일단은 정고점은 시도를 할 겁니다.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건데, 그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 좀 약하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를 팔고, LG화학이 좀 밑에 있거나 조정을 받아 있거나 밑에 하여튼간 조정받으면 LG화학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비해서 올라간 폭이 좀 작아요. 근데 삼성 SDI가 더 강하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삼성 SDI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삼성 SDI가 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신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목표치를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고 우기는 건데, 이렇게 가면은 대략 뭐 한 35만 원? 뭐 하여튼 뭐 30만 원 넘어가는 목표치를 보면서 여기 10만 원짜리에서 이쪽까지가 대략 10만 원짜리, 그렇죠? 한 35만 원을 목표치를 주려고 올라가는 건데, 사실 그 목표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내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30만 원과 35만 원에 대한 목표치가 생기게 되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LG화학도 이제 뒤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I를 정고점 부분에서 좀 약하다 싶어서 절반을 매도를 하면 LG화학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면 삼성 SDI가 계속 넘어가면 얘가 쫓아가니까.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진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조금 두고 뭐 후성도 지금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LNF라든지 이렇게 아직 바닥에 있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로 만약 삼성 SDI를 매도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삼성 SDI 몇 가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전략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역시나 문자입니다. 0985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유니테스트 15,517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죠. 오늘 역시나 반도체 주들 좀 흐름 약한데 유니테스트 역시 3%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반도체 낸드 플래시 관련주, 뭐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받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 고점 대비 좀 다시 돌파가 못 나와서 조금 불안하실 수는 있겠는데,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회복을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애들은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상승을 하는데, 일단 유니테스트는 17,000원짜리 여기 박스권 고점 정도를 생각하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16,000원짜리인데 여기는 거래만 실리면 돌파가 나올 것 같고, 일단 화장품하고 제약주하고 이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조정을 받아야 IT 쪽으로 다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당분간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좀 지루한 구간을 좀 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면 13,6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거기가 깨져도 죽는 건 아닙니다. 얘가 죽으려면 12,000원이 깨져야 되는데
13,600원이 깨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뭐 전화 상담을 한번 주시고 한번 N자형으로 올라가서 한 17,6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오면 한번 매도 타임에 한번 잡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리고 매도할 때도 전량단 매도하지 마세요. IT 섹터는요 올해 내내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딱 절반 매도가 왜냐면 절반 매도하고 나서 이게 튀는 경우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13,6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16,000원 오면 한번 다시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17,600원에서 절반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전략까지 이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코스온 18,000원에 20%요. 코스온 18,000원에 20%시고요. 예, 오래됐어요. 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무형포기 상태에서 네. 지금 조금 올라가니까 좀 질문해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의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네, 3분의 1 가격이 됐는데요. 2016년 매수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님 예, 어떡하죠? 예, 예. 자, 아유 이거 너무 그게 크게 물려 있어서 일단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이거 이슈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춘절 이슈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지난주 상담드릴 때 코리아나를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 예, 같은 예. 경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가져야 되느냐 말씀드렸을 때 더 가져가도 된다. 왜냐하면 뭐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강하고 아직 차트가 예. 무너지지 않았고 춘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설 명절 남아 있고 예. 관련된 이슈에 맞춰가지고 강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예. 이게 이제 이번 주 후반이나 왜냐면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코스온도 지금 이게 뒤늦게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 건데 한국화장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뭐 이거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바닥 예. 대비 8,000원짜리 거의 이제 100% 올라왔네요 지금. 예. 이 정도 올라왔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이쪽의 대형주들도 지금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결국은 조만간에 고점을 치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는 뒤늦게 움직이는 거라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면 아직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후반까지 움직이면 금요일까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24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8,000원 돌파해서 한 9,000원 정도에서 10,000원까지 정도는 시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이런 이슈에 앞서서 한 주나 두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거의 고점을 치고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물려셨던 자리가 10,000원짜리거나 아니면 6,000원에 사서 지금 수익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소용이 있는 얘기고요. 예, 예. 지금 8,000원에 지금 크게 물려 있다면 예, 예. 거기서 그냥 매도하지 말고요. 어차피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내려오면서 아마 싸게는 매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요? 손절하지 말고 만약에 뭐 8,000원, 9,000원 올라왔다가 다시 밀린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이잖아요. 얘도. 그렇죠? 예, 예. 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차츰 올라가면서 또 화장품들이 또 강세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8,000원에 너무 크게 물렸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10,000원 돌파가 나오면 뭐 1년 뒤, 2년 뒤, 뭐 3년 뒤에서는 13,000원, 14,000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의견은 이미 벌써 포기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카트하고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바꿔보고 싶네요. 10% 이래라도 플러스 시키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카트를 하고 싶어요. 카트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르고 싶다 예.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근데 이미 제가 볼 포기 때는 했어요. 그러면 10,000원까지는 그래도 10,000원까지는 있잖아요.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복구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손실 만회가 되지. 너무 여기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손절하고 싶다면 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들고 있다가 거기서 교체를 하세요. 예, 예. 그렇게 아셨죠?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그게 조금씩 플러스 시키면 되지. 그거 어떻게 다 본전을 플러스 하겠어요.
근데 예. 저라면 그냥 들고 갈 거예요. 그렇게 크게 물려 있다면.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크게 물릴 일이 없겠죠. 저는 매매한다라고 치게 되면 10% 넘어가면 거의 절반은 일단 손절하고 봐요. 저 같으면.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렸다라는 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 예,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빨리빨리 지금 회전을 시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다른 다음 건 주 전부 다 초까지. 플러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포기를 했었어요. 막 그냥 갖다 요 해버려요. 하나만? 요 예. 하나만 뭐 시원하게 다음 주 많이 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코스온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 꼭 좋은 흐름 나오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G화학 LG화학 매수가 네. 비중은요? 31만 3천 원. 네. 비중은 40%. 40%. 맞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잘 2차 전지 부탁드립니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네, 자 네. 이거 이미 저는 도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예. 제 방송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7월 달부터 조금씩 아쉽네요. 한 거예요. 예. 그래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LG화학을 이란 사태가 나올 때에서 지금 시장에서 믿을만한 대형주는 2차 전지 LG화학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금액이 특히 크신 분들은 반드시 포트에 넣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LG화학 지금 흐름 괜찮고요. 이거 어머니 어디까지 갖고 가고 싶으세요, 이거? 원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가장은 한 5만 5천 원? 35만 5천 원. 35만 5천 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생각해 봐갖고 상담을 전문가님한테 저는 이 방송을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셨구나. 전문가님 방송을 처음 봤는데 며칠 제가 들어보고 상담을 참 잘하시구나 싶어서 자, 상담을 오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저 생각은 35만 5천 원인데 더 저는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고 가도 거기까지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주세요. 일단 여쭤봤던 거는 이제 스타일이 어떤가 여쭤봤던 거고요. 예.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의 이제 제가 드리는 혹은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잘 주질 않습니다. 예. 떠 있는 종목을 줄 거면 그 떠 있기 전에 그 바닥에서 주기를 원하지 어느 정도 떠 있으면 그만큼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아예 그냥 저는 회피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갑질 종목이라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기관 외국인들한테 갑질을 그러니까 뭐에 갑질하냐면 가격을 싸게 사니까 갑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가격을 싸게 사서 좋은 종목은 가격 싸게 사서 고생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초보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LG화학이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하락의 N자로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2017년도 뭐 거의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그동안 소외를 받았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1차 목표치 35만 원에서 35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는데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절반이나 아니면 일부 조금 매도하셨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당분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 2차 전지가 반도체 수익을 넘어설 수도 있고 뭐 못 넘어서더라도 반도체만큼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정도만 가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서부터 그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려고 엄청나게 지금 좋은 호재들을 지금 기사들을 이미 써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해 내에서는 주도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4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40만 원이 뭐예요? 이거 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많이 매도하면 반드시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비중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키스트 2,820원에 20%. 네, 키스트 2,82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네, 오늘 14%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엔터주들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초록뱀도 마찬가지고 키스도 마찬가지고 뭐 YG 엔터라든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약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게임주, 그러니까 게임주도 엔터주 섹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말 그대로 이제 엔터주들 지금 모조리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주성엔지니어부터 해서 그동안에 강하게 움직인 원익IPS 이제 IT 섹터들의 그 코스닥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제약주, 그다음에 게임주, 이게 다른 쪽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순환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지수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흐름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매도가는 그렇죠. 어느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팔아줘야 되는데 아직 얘네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찍 파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여기 지금 3,200원서부터 3,500원은 일단은 1차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잡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N자형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일단은 예측 매도예요. 예측 매도. 그러니까 확인 매도가 아니고 혹시나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측 매도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파하게 되면 이거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때는 뭐 3,700원, 4,000원으로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전량 다 매도하지 말고 절반 정도만 매도했다가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부분도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매도하는 부분을 잡아드리면 3,000원짜리 깨지면 있잖아요. 그 자리가 깨지면 또 절반을 또 매도하면 절반 매도하고 또 절반을 매도하면 75%가 매도가 되거든요. 50% 매도하고 나머지 50%에 또 절반이니까 25% 매도죠. 예.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여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정도는 예측 매도로 절반 정도 챙기시고 3,000원 깨지면 또 절반을 또 챙기시고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예.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8258번님이 보내주신 세경 하이테크 살펴볼게요. 34,8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에 필름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주식을 항상 싸게 사서 바닥에서 이제 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폴더블 폰 관련주에 있는 세경 하이테크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4,800원입니다. 자, 차트 보면 34,800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살 때 아주 기본인데 바닥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조정 시 차라리 여기를 보고 들어갔으면 손절을 여기로 잡거나 장대양봉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온 상태의 이런 자리들은 공략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N자형 목표치 올라왔고 여기서도 작은 N자가 나와서 올라왔으면 여기서 공략하면 안 되고 그럼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했다가 치면은 매수 단가가 한 32,000원 정도, 32,500원 정도가 됐었어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35,000원대니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좀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매하게 들어갔으면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중심 조정 받으면 25,000원. 382 조정이면 딱 지금 정도인데 지금 62선은 깨졌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10%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 단가가 조금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5% 정도 내였으면은 어제나 오늘 아침에서 좀 손절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조정이 깊어져 버리면 그때는 손실이 본의 아니게 손실이 30%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의 섹터와 그게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매수 단가랑 지금 대응 방법이 지금 엇갈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단타나 단기로 매매로 들어갔던 건데 매수 단가가 조금 더 높고요. 조금 높아야 한 5% 정도 좀 비싸게 샀고 거기다가 단타 단기였다면 벌써 손절이 나갔었어야 되는데 손절하지 않고 중장기로 버틸라 그래요. 중장기 조정 목표치로. 그러면 그 중장기 조정 목표치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스타일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단타 단기라고 하신다라 하면 지금 늦었기 때문에 손절하기 좀 그렇다. 반등 주면은 손절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어차피 이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하고 중장기로 본다라고 만약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신다라 그러면 하락계자로 내려간 한 27,500원서부터 해서 25,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 줄 때 반등은 나올 겁니다. IT주 죽는 게 아니니까 반등 줄 때
수익이 나면 그때서 챙겨서 다시 재정비해서 공략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가격 전략 다시 맞춰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번에는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아이 키워요. 아이 키워요. 매수가 비중은요? 44,000원에 10%요. 44,000원 조금 높게 들어가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 가장 궁금하세요? 그 전에 전문가님이요. 네. 그때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이 44,000대 그때 근처에서 매도 하라 했어요, 저보고. 네. 근데 제가 너무 손해를 보니까는 안 뺐다.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인제서 또 상담 또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달에 뭐 부탁드렸는데 그때 매도 하라 그러더라고. 어머니 지금 매도 안 하면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손해를 보니까 저는 또 못 뺐죠. 아우, 지금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절실히 후회했어요. 이제 선생님 말만 잘 들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하라고 할 때서 매도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우, 엄청 후회했어요. 지금까지.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말 잘 들으세요. 네. 네. 자, 다행히도요.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상승장이 돌아오고 있어요. 네. 상승장이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못 갔었던 코스닥의 모든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네. 왜냐면 코스닥이 뭐 700 넘어가고 750 가고 800 가면 안 가는 종목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이큐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가 지금 치매 관련주 쪽이고 이제 제약 섹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조정을 받을 만큼 다 받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차트를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차트 모양이 세졌습니다. 지금 네. 거래도 들어왔죠. 네. 이번에서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정고점 돌파가 나오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제약주들은 결국은 올해 연말에서는 제약주를 하면 안 되지만 올해 따뜻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봄까지는 제가 괜찮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이제 IT로 교체를 해야 돼요. 네. 뭐 폴더블 폰 관련주를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5G를 하든 2차 전지를 하든 뭐 PCB를 하든 IT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5월 달이나 4월 달이나 뭐 여름에 하시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제약주를 계속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약주 네. 이 지금 치매 관련주 아이큐어는 제가 볼 때는 네. N자 목표치를 이번에 주게 되면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번에 바뀌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팔지 마요. 여기서는 그때는 제가 팔라 그랬지만 네. 그때는 팔라 그랬지만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전화를 빨리 주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다른 쪽으로 네. 교체하시는 걸로.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 안 들은 것도 후회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NK, NK 매수가 비중은요? 1880원에 30%. 1880원. 거의 1년 가까이 좀 들고 계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계속 좀 내려가기만 해서 매도 타이밍이 전혀 없었네요. 전혀 그냥 뭐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도 960.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하고. 아,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NK를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뭐 섹터로 보면 얘는 남북 경협주에도 들어가고요. 수소차 테마도 들어가고 LNG 가스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NK가 지금 뭐 차트적으로나 지금 뭐 이슈적으로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다만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하나 나쁘네요. 그렇죠? 전혀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이게 원래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좀 굼떠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올라가는데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일단 1,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원만 올라가도요. 지금 위치에서 한 13% 정도 목표치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걸 만약에 신규 매수로 공략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한번 매수해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1,400원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반을 손절을 했거든요. 한 엄청 많이 미치면서도 손절했는데 반 남은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사서 그래. 비싸게 사서 이거 고생을 하시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NK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 굉장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잡주죠. 그래서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중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주인 건데 중심주 쪽으로는 이제 수소차 테마든 전기차 테마든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어느 정도 되는 뭐 그쪽 관련주들을 이제 2차 전지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뭐 남북 경협주 이슈로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하고 다시 대화를 희망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북 경협주가 다시 조금씩 움직이면서 얘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소차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변주인 얘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LNF 쪽으로 차라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같이 가볍지만 그래도 쟤보다는 덜 가벼운 뭐 LNF나 후성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차라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NK는 1,800억까지 오늘 손절하려고 맘먹었죠. 아니요. 손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없애야 되거든. 이거 뭐 신용으로 들어가셨거나 뭐 그런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있나 그게 보죠?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에 안에 돈을 찾으셔야 손절을 되구나.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얼마까지 좀 그래요. 이건데 제가 볼 때에서는 이거 일단 1,400원까지 1차 목표치 말씀을 드리고요. 올 연말까지는 이거 수소차 관련주기 때문에 1,800원 이거 회복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기 때문에 이거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대신에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이게 좀 가볍기 때문에 주변주라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며칠 전에 반을 손절했는데.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이미 지난 거는 이제 지난 거니까 깨끗이 잊으시고 손절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다른 2차 전지 괜찮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공략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네. 지금 팔아야 될 때인가? 팔지 더 마세요. 사야 되나? 이거 팔면은 한 달 뒤에 1,500원, 1,600원 가 있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팔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손절하려다가 한번 좀 일쭤보고 하려고 지금 한번 해봤더니 마침 또 잘 되네요. 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NK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맞춤 전략 좀 짜드렸는데요. 모두들 성공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오후장을 좀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납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건설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시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지 던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거래소는 버티면 됩니다. 뭐 증권주, 그다음에 뭐 은행주, 뭐 철강주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애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가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지수 보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IT 섹터가 지금 뭐 많이 안 빠집니다. 거래소도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많이 안 빠지는데 오히려 빠지면 적극 매수가 될 수가 있고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나 있다면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호장 전략은 거래소는 대부분의 바닥 권역에 있거나 아니면 강한 종목들 수익 권역에 있거나 뭐 손실 권역에 있든 제가 볼 때는 그냥 버티시거나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리셔야 되는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이번 주 후반이나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떠 있는 것들을 뭐만 하지 말아라. 쫓아가서 매수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닥 권역에 있으면 매수가 되지만 이미 많이 떠 있는 거 바닥 대비 막 20%, 30% 떠 있는 애들 있죠. 매수하지 말고 그런 애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관망. 그래서 떠 있는 애들은 관망하시되 바닥 권역에 있는 개별주들은 공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겁내지 말고
뭐 잘 버티거나 오히려 조정시 매수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딱 관방 의견 주셨는데 이번 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해 가시면서 특히나 현재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한학령이나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화장품, 엔터, 게임주 등을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되고 오히려 차익 실현을 언제쯤 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할 때다라고 전략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이런 모든 부분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월요일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인사할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